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어제 한동훈의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 발언으로 안기령 후보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박범계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은 한동훈이 안기령을 띄워줬다며 고마운 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을 단순히 한동훈의 똥볼이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자 조선일보는 안기령의 과거 발언을 가져와서 이관계를 시도했습니다. 당원 당규대로 경선을 치르면 된다. 기존에 있는 의원들 다 자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경선을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자, 누가 봐도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김용민 PD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비명계를 겨냥했고 안기령은 경선을 치르지 않고 전략 공천되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자 데일리아는 안기령 때문에 도봉갑 민주당원들이 탈당 러쉬 중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낙하산으로 핵심 당원들이 일단 탈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이거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도봉갑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안 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지난 23일 이후 주말을 거치며 탈당 의사를 밝힌 핵심 당원들의 수가 30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역위원회를 꾸려나가는데 핵심 조력자들이라는 점에서 동요가 컸다. 이날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역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앙당에 대한 성토만 가득했다고 한다. 자, 이처럼 전략 공천되면 그 지역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발을 침소봉대합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폄훼성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안기령을 까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령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성장 가능성을 의식해서 싹을 자르고야 말겠다는 모해 의지가 엿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기령은 내가 지킨다며 현재 아재들과 젊은 남성들이 불침번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기령을 건드리면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음 뉴스.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공천 잡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국힘당에 비해 의원 수도 많고 공교롭게도 그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평가가 지금의 비명행사 아우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가결파의 인가응보, 자업자득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현재 총선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습니다. 현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윤재욱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입니다. 민주당의 의원 평가는 의원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 주민과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출석 점수나 법안 발의 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의원 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 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이 국민의힘과의 차이입니다. 사천 제도화를 자랑하는 국민의힘은 물론 특히 당원과는 무관한 엘리트 떴다방 정치로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되는 제3지대는 민주당 공천을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원들과 당원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당을 나가신 분들 아닙니까? 어려운 진통 속에서도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경선을 선택하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진통 역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당인 민주당의 전통대로 곧 극복될 것입니다. 국민은 여전히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원하고 계십니다. 질서 있게 현재의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은 하위 평가 10%를 받고 언플로 당을 흔들며 심지어 유튜브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캡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어떤 어플 광고였는데 그 어플에는 박용진의 하소연도 볼 수 있다는 식의 광고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만약 당선되어도 의원직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배 이상 뒤지고 있었던 정봉주의 지지율이 폭등했고 일반 50, 당원 50이라는 경선 룰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정봉주가 역전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민심은 선당 후사라는 겁니다. 선당 후사하지 않으면 박용진처럼 된다는 거죠. 선당 후사가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게 안 되는 고민정, 임종석 등은 당장은 공천받을지는 몰라도 다음번엔 퇴출됩니다. 지금껏 그래도 고민정은 데리고 가자는 분들도 이 중대한 시점에 당무 거부하며 자기 라인 챙기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 돌아섰습니다. 선당 후사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초심님과 안혜옥 씨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자, 이 글은 현재 지도부 내에서 고민정과 함께 임종석 공천하는 요구를 즐기게 하면서 상황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한 경고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각돼서 구치소에 나올 때 나는 홍익표의 진면목의 일부를 엿볼 수가 있었다. 당시 나의 판단은 오리무중이었다. 그것은 이낙연계로 알려진 정치가라는 선입관이 있는 데다가 사람은 회심하여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유사일의 경험칙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난한 원내대표 활동과 홍익표 의원을 큰 정치인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생겼고 우리 또한 여기에 동조하였다. 그 원인은 홍익표가 중구 성동갑 지역구를 떠나서 민주당이 불리한 서초구로 지역구를 옮긴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홍익표는 임종석을 중구 성동갑에 공천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홍익표의 서초구 진출이 선당 후사의 정신이 아니라 임종석에게 성동구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음모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던 홍익표는 단숨에 협잡 쓰레기, 정치꾼으로 낙인찍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협잡 몰입해인 이낙연 개였다가 괘씸하여 개혁적인 이재명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것이 속임수였단 말인가? 아니면 미분화된 이낙연 인식체계의 얽힘에 갇혀있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언어로 일갈한다. 홍익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글마저도 모른 채 한다면 정치 생명을 우리가 거두어드릴 수밖에 없다. 자, 다소 지나친 표현도 있지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아직 홍익표의 평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논란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임종석이 공천되면 홍익표와 고민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선당 후사해라. 침묵질 금지.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중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를 전략 공천했고 임종석을 컷오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은 선당 후사의 원칙을 지켜낸 이재명을 연호하면서 공천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잔불 정리에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